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간다. 재정적인 무게, 직장에서 지위에 대한 무게,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무게, 자식으로서 기대감에 대한 무게들로 한없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 별거 없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줄여주고 휴식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한다. 몽테뉴는 말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다. 모든 건 다 망하고 나는 어차피 죽는다. 인간에게 모든 일은 끝이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난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분명 내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잠시 접어두고 잠 못 자면서 힘들게 키웠던 자식들도 어느새 훌쩍 커서 내 곁을 떠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끝이 온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죽음 아래에서 평등하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미세한 조각 중 하나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직장인이든 의사든 누구든 간의 결론은 죽음이다.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도 상관없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몽테뉴는 말했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면 자연이라는 수억 년 단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불행한 일들은 그저 먼지가 날리는 정도의 일이다. 자연의 관점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인생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죽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한 발씩 다가가게 된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끝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결국 나는 죽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몽테뉴는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이며 인생의 끝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삶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내가 죽기 직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억들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 일화로 호주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국에 있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병간호를 했다. 노인들은 죽기 직전에 평생 사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후회되는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빗대어 나의 행복을 판단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었다.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했었다와 같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삶이 별거 없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나를 괴롭히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슈들이나 상황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을 수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별게 아니다. 그 고통이 죽을 때 생각날 확률이 매우 낮다면 말이다. 그러면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몽테뉴는 죽음은 결론이자 결과는 되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말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만 춘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잔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휴식한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이다. 우리가 삶을 즐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이다. 몽테뉴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게 된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고 표현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만족해하다가 결국 불행해진다. 몽테뉴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의 행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유하던 그렇지 않던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다. 워커홀릭인 대표에게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할 것이다. 휴식이 아니라 대표에게는 고문이 된다.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고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상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회식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된다.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고 몽테뉴는 말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몽테뉴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과 사회에서 삶을 살았다. 그는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6세기 유럽에 살았다. 카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14세기에 창궐한 흑사병이여 유럽 사람들을 위협했다. 흑사병은 몽테뉴의 인생에도 개입되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 평생의 친구인 라보에티를 전염병으로 잃었다. 그가 시장으로 임명되었던 보르도에서는 흑사병 때문에 시민의 절반인 1만 7천 명이 죽었다. 혼란의 극치였던 유럽에서 스스로에 대해 연구했다.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생각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통찰과 생각을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삶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라고 말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은 거두고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한다. 삶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릴 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좋아두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고민해야 한다. 나의 기쁨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기쁨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좌지우지되게 맡긴다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나에게 타인을 위한 삶은 버려야 하는 찌꺼기들이다.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다. 몽테뉴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이다. 나를 올가매는 속박과 당연했던 관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게 어렵다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타인과의 만남과 여행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무언가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있으면 온전한 나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은 회사에 머물러 있다. 퇴근 후에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관리해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떠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분리되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나다운 삶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삶이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스스로의 동반자이다. 내 안에 스스로의 동반자가 나를 아끼고 나에게 애정을 쏟고 나를 존중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은 절대적으로 내 편인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삶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후에는 단지 삶을 즐기면 된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나라는 사람을 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스로의 동반자와 함께 존중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된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